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전에는 없던 갈색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넓어지고 색이 짙어집니다. 이 작은 점은 바로 검버섯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지만 사실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닙니다. 피부 속에서 일어난 여러 복합적인 변화와 건강 신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일종의 피부 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마주하면서 이 작은 점 하나가 얼마나 큰 심리적 영향을 주는지 잘 압니다. 어떤 분은 화장을 두껍게 해서 가리려 하고 또 어떤 분은 사진 찍기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검버섯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건강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햇빛에 장기간 노출된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간 기능 저하나 호르몬 변화, 그리고 피부 재생 능력 감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검버섯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고 심지어 눈에 띄게 옅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을 알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에 드러난 색소만 없애려 하면 몇 달 후 같은 자리에 다시 나타나거나 다른 부위에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의 재생력과 면역력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면 재발 가능성을 줄이고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검버섯의 원인부터 병원 치료와 가정요법의 차이, 그리고 제가 직접 임상 경험에서 확인한 천연 팩조합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생활 습관, 식단, 피부 관리 루틴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 메모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일 거울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작은 갈색 점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를 한마디로 나이라고만 설명하는 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 주기가 느려지고 멜라닌 색소가 한번 축적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사례를 보면 원인은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마치 씨앗이 뿌려지고 햇빛물 온도가 맞아야 싹이 트는 것처럼 검버섯도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야 생깁니다. 첫째, 햇빛 노출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여 색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피부의 자가 회복 능력이 떨어져 한번 과도하게 생성된 멜라닌이 오래 남게 됩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일을 하신 어르신들, 바닷가에서 오랜 세월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께서 검버섯이 유난히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폐경 전후 여성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의 탄력뿐 아니라 색소 형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며 피부의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공장 역할을 합니다.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노폐물과 대사산물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 수치가 좋지 않은 환자분들 중 검버섯이 많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넷째, 피부 재생력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손상되더라도 며칠이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같은 상처가 몇 주, 길면 한 달 이상 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색소가 고착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덧붙여 흡연, 과음,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등 생활 습관이 나쁘면 검버섯이 더 빨리 그리고 진하게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건 학계에서도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검버섯이 피부암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고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색소 병변이 피부암과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색깔, 크기, 모양이 변하는 검버섯은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원인을 이해하면 관리 방법도 보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병원 치료와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비교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을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병원 치료입니다. 특히 레이저 시술이 대표적이지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Q-스위치, 레이저나 IPL, 강광 펄스는 멜라닌 색소를 직접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붉거나 갈색 딱지가 생기지만 1-2주가 지나면 딱지가 떨어지고 밝아진 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빠르고 눈에 띄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재발 가능성입니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저로만 제거하면 같은 부위 또는 다른 부위에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은 양쪽 볼에 있던 검버섯을 레이저로 지운 후 6개월 만에 같은 자리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보니 여전히 하루 대부분을 햇볕 아래서 정원 일을 하셨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습관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둘째, 피부 손상 위험입니다. 특히 피부가 얇거나 민감한 분들은 시술 부위가 붉게 남거나 드물게는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소한 부작용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부담입니다. 레이저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차례 받아야 하고 그만큼 비용도 쌓입니다. 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은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피부 전반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천연 재료를 활용한 팩이나 마사지, 자외선 차단 습관, 항산화 식단 등은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가져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도 많아 주의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재료와 방법을 선택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병원 치료는 속도, 가정관리법은 지속성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핵심은 원인을 해결하는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의학계에서도 병원 치료 후 가정관리 병행을 권장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 치료로 눈에 보이는 색소를 제거한 뒤 가정관리로 재발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검버섯 완화를 돕는 생활습관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피부 노화를 어떻게 늦출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을 예방하고 완화하려면 피부에 직접 뭔가를 바르기 전에 먼저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거울입니다. 안에서 일어난 일이 겉에 비쳐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멜라닌이 표피에 오래 머무르기 쉽습니다. 하루 1.52리터 정도의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세포 대사가 원활해져 색소가 옅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나눠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집 안에만 있으니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UVA는 검버섯의 주범입니다. 외출 여부와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SPF 30 이상 PA+ 제품을 추천드리며 2-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식단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식품은 활성산소를 줄여
멜라닌 과다 생성을 억제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키위와 딸기, 점심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저녁에는 고등어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피부 재생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면 피부가 손상해서 회복하고 색소도 점차 옅어집니다. 반대로 늦게 자거나 수면이 불규칙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흥미롭게도 학계에서는 간 건강과 피부 색소의 관계가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이 건강하면 멜라닌 분해 속도가 빨라지고 피부가 더 맑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버섯이 심한 환자분들에게 간 기능 검사를 권유하고 필요시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생활 습관 변화는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의 질감과 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검버섯도 서서히 옅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제가 직접 임상에서 확인한 의사들도 놀랄 만큼 효과적인 천연팩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시도해본 여러 방법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팩 조합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재료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를 조합해 피부 표면과 내부 모두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도록 설계한 방법입니다. 놀라운 건 몇몇 환자분들에게서 병원 시술 없이도 검버섯색이 눈에 띄게 옅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팩의 핵심은 비타민C, 보습, 항산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검버섯은 멜라닌 색소가 뭉쳐있는 상태이므로 비타민C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보습 성분이 피부 회복을 돕고 항산화 성분이 색소 재침착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는 조합으로 레몬즙 플러스 꿀 플러스 오트밀 플러스 밀크시슬 가루를 사용합니다. 레몬즙이 천연 비타민C가 풍부해 색소를 완화합니다. 꿀, 피부 보습과 진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오트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밀크시슬 가루, 간 해독에 도움을 주어 피부 속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이 조합은 병원 시술처럼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피부 자극이 적고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물론 민감성 피부라면 먼저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팩을 도입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양쪽 관자놀이와 광대뼈 부위에 진한 검버섯이 있었는데 주 2회 이 팩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3개월 후 색이 약 30% 옅어졌습니다. 피부결도 한층 부드러워졌고 주변에서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 상태, 생활 습관, 자외선 노출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천연팩의 첫 번째 핵심 재료인 비타민C 풍부한 과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떤 과일이 효과적이며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료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몬, 키위, 딸기는 검버섯 완화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 과일들이 가진 공통점은 멜라닌 생성 억제와 피부 재생 촉진입니다. 먼저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 함량이 높아 멜라닌 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 표면의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 색소 침착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몬즙은 산성이 강하므로 원액을 바로 바르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꿀이나 오트밀과 같은 완충 재료와 섞어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키위는 레몬보다 산도가 낮아 피부 자극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비타민C뿐 아니라 비타민 E,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해 피부 재생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피부 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색소 완화가 빨라집니다. 딸기 역시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멜라닌 산화를 막아줍니다. 저는 딸기를 으깨서 팩재료로 쓰기도 하고 환자분들께는 간식으로 섭취하도록 권합니다.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렇게 과일을 활용하는 데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 팩을 한 직후 외출하면 안 됩니다. 산 성분이 피부를 햇빛에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15분 이상 피부에 올려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은 피부 장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3. 일주일에 2세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비타민C의 멜라닌 억제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경구 섭취와 피부 도포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방법을 병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팩조합의 두 번째 핵심 재료인 꿀과 오트밀이 어떻게 피부 재생과 색소 완화에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실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팩에서 빠질 수 없는 두 번째 핵심 재료가 바로 꿀과 오트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습과 재생을 동시에 돕는 말 그대로 피부 회복 듀오입니다. 먼저 꿀입니다. 꿀은 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상처 치유와 피부 보호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꿀 속에는 천연 보습 인자와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키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미세한 상처나 피부 장벽 손상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검버섯 부위는 대체로 피부 재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꿀을 활용하면 피부가 더 빨리 회복하고 멜라닌 색소가 서서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오트밀은 곡물 중에서도 특히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난 재료입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미세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여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트밀은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고 민감성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야외에서 일하셔서 피부가 거칠고 검버섯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 꿀과 오트밀 팩을 일주일에 2번씩 사용하셨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피부 결이 확연히 부드러워졌고 색소가 가장 진했던 광대 부위가 옅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 스스로 피부가 편안하다는 표현을 쓰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꿀과 오트밀을 사용할 때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꿀은 피부에 직접 바르면 너무 끈적이므로 오트밀 가루와 섞어 크림처럼 만든 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습과 각질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져 천연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은 꿀을 섭취하는 양에 주의해야 하고 오트밀은 반드시 순수 가루 형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의 인스턴트 오트밀은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있어 피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피부 표면뿐 아니라 속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세 번째 재료, 간 해독에 좋은 밀크시슬의 역할과 활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검버섯 이야기를 하면서 피부 표면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속 건강, 특히 간 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색소 침착은 종종 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밀크시슬이 등장합니다. 밀크시슬, 밀크티슬은 수천 년 전부터 유럽과 아시아에서 간 건강을 지키는 약초로 쓰여왔습니다. 주성분인 실리마린, 실이마린 은 강력한 항산화 한겸 작용을 하며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체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고 이는 피부 말기와 직결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분은 얼굴과 손등에 진한 검버섯이 많았는데 정밀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간 건강 개선을 위해 밀크시슬 보충제를 권했고 동시에 천연팩을 병행했습니다. 4개월 후 피부색이 전반적으로 맑아졌고 검버섯도 옅어졌습니다. 환자분은 피부뿐 아니라 전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밀크시슬은 차, 분말, 캡슐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분말은 꿀로트밀 레몬팩에 소량 섞어 쓰면 피부와 간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하루 권장량 실리마린 기준 200g 400mg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 복용은 설사, 복통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밀크시슬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임산부, 수유부, 특정 약물, 한근고제, 혈당 강화제 등 복용자는 의사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계에서도 밀크시슬의 피부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간 건강과 피부 상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한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해 실제 팩을 만드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재료 준비부터 바르는 방법까지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게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연팩 만들기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재료, 레몬즙, 꿀, 오트밀 가루, 밀크시슬 가루를 조합하면 됩니다. 과정은 간단하지만 비율과 순서를 지켜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재료 준비. 레몬, 반개, 즙만 사용. 꿀, 1큰술. 오트밀 가루, 2큰술. 밀크시슬 가루, 1작은술. 미지근한 물, 약간 농도 조절용. 2. 섞는 순서. 1. 볼에 오트밀 가루와 밀크시슬 가루를 먼저 넣습니다. 2. 여기에 꿀을 넣고 잘 섞습니다. 3. 레몬즙을 천천히 부어가며 섞습니다. 4. 농도가 너무 되면 미지근한 물을 소량 넣어 걸쭉한 크림 형태로 만듭니다. 3. 바르는 방법. 1.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제거합니다. 2. 눈가, 입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두껍게 펴 발라줍니다. 3. 일체 1~5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4.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고 마무리로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4팁과 주의사항. 레몬즙이 민감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양을 절반만 사용해 테스트하세요. 팩 후 6시간 이내에 강한 햇볕을 피하세요. 주 2회 정도가 적당하며 1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밀크시슬 가루는 생략 가능하지만 간 건강까지 고려한다면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십 명의 환자분들에게 안내했고 많은 분들이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검버섯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특히 병원 시술이 부담되거나 피부가 민감해 레이저를 꺼리는 분들에게 유용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팩을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민감성 피부나 다른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사용 빈도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팩은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변화를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 빈도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부 장벽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다는 생각은 피해야 합니다. 일사용 빈도 일반적으로 주 2회 사용이 가장 적당합니다. 피부가 두껍고 자극에 강한 편이라면 주 3회까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각질층이 과도하게 벗겨져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 민감성 피부의 경우 팩을 하기 전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 발라
24시간 후 반응을 확인하는 패치 테스트를 꼭 하세요. 레몬즙은 산도가 강하므로 처음에는 양을 절반만 사용하고 점차 늘려도 됩니다. 사용 후 약간의 붉어짐이나 따가움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가려움, 붓기, 심한 따가움이 지속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삼기미 죽은 깨와의 구분. 검버섯과 기미, 죽은 깨는 외관이 비슷하지만 원인과 관리법이 다릅니다. 기미는 호르몬 변화나 스트레스, 죽은 깨는 유전적 요인이 강합니다. 만약 색소가 균일하지 않고 번지는 느낌이거나 갈색에서 검정 붉은색으로 변하면 반드시 피부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4. 햇빛 노출주의 팩을 한 날에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비타민C가 피부를 햇빛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색소가 오히려 진해질 수 있습니다. 5. 기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등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해당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처가 있는 부위나 여드름 부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연구에서는 과도한 각질 제거나 빈번한 천연팩 사용이 장기적으로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적당함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팩 사용 효과를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를 기록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팩을 사용하면서 가장 흔히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기록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지만 기록을 하면 미묘한 차이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진 기록. 팩을 시작하기 전 자연광에서 얼굴 전체 사진과 검버섯이 뚜렷한 부위에 클로즈업 사진을 찍습니다. 이후 2주 간격으로 같은 조건에서 찍습니다. 스마트폰 앨범에 검버섯 관리 폴더를 만들어 순서대로 저장하면 변화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1세 여성 환자분은 처음에는 변화를 못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 처음 사진과 비교하니 검버섯 경계가 확실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환자분이 사진을 안 찍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2. 일지작성. 팩을 한 날짜, 사용 재료, 피부 상태, 특이 반응, 가려움, 붉음 등을 간단히 적습니다. 날씨나 자외선 노출 시간도 메모하면 피부 변화와 환경 요인을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측정 앱 활용. 요즘은 피부 상태를 측정하는 무료 앱들이 많습니다. 톤, 잡티, 수분량 등을 수치로 기록해두면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단순히 좋아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꾸준히 실천할 동기가 커집니다. 학계에서도 피부 관리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변화의 시각화를 강조합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면 뇌에서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어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따뜻하게 정리하며 천연팩과 생활 습관이 장기적으로 피부와 건강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갈색점 하나에서 시작해 그 속에 담긴 피부와 건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생활 습관, 자외선, 호르몬 변화, 간 건강까지 모두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완벽히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천연팩 조합, 레몬즙, 꿀, 오트밀, 밀크시슬, 은 피부를 자극 없이 보습하고 멜라닌 생성을 완화하며 속 건강까지 함께 돌보는 방법입니다. 병원 시술처럼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그 대신 피부와 마음 모두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은 스스로 자신의 피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주체적인 감각을 줍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큰 변화는 팩을 바르는 손끝이 아니라 그 손끝이 만들어내는 꾸준한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하루아침에 검버섯이 사라지진 않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을 지나며 조금씩 옅어지는 색을 보게 될 때 거울 속의 표정도 함께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피부는 결코 외로운 장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받는 햇빛, 갖는 마음 상태까지 모두 피부에 기록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항산화 식품을 챙기고 꾸준히 팩을 하세요. 작은 변화가 시간이 쌓이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